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한 돈과 시간에 관한 아이러니에서 시작합니다. 여기 10억 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1,000만 원은 전체 자산의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잃어도 괜찮을 정도의 돈이기에 어쩌면 과감한 투기를 해도 괜찮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위험한 투기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전 재산이 1,000만 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 돈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단 한 푼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사람은 하루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절박함 때문에 위험천만한 투기의 세계로 뛰어들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의 세계에 숨겨진 함정입니다. 투자라는 게임의 본질은 단기적인 승부가 아니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장기적인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는 것은 확률이 50대 50인 동전 던지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 기간을 20년, 30년으로 늘리면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한 우리의 승률은 80%, 90%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닌 지난 수백 년의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시간의 힘을 이용해 불안한 미래를 든든한 현실로 바꾸는 지혜, 바로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지식을 나누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경제적 평안과 풍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부, 목표의 재설정, 최고가 아닌 최악을 피하는 게임.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를 최고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는 최고의 결과를 찾는 게임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게임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는 마치 전쟁 직후 모든 것이 폐허 위에서 시작되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지혜와도 같습니다. 엄청난 성공보다는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실패를 피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그 시절처럼 노후 준비 역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돈이 많아도 가족 관계가 무너지면 행복한 노후라 할 수 없듯 재무적인 안정과 비재무적인 삶의 질 모두를 지켜내야 합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가 극적으로 변화하는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가장 튼튼한 방파제를 쌓는 것, 그것이 바로 노후 준비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최악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2부, 효도에서 연금으로 노인 부양 시스템의 진화. 인류의 역사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가장 오래된 시스템은 바로 자식과 효도였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 그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수천 년간 이어진 인류의 노후 대비책이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장남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부모 봉양의 의무를 지게 하는 장자 상속 제도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 전통적인 효도 시스템은 점차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대가족은 흩어졌고 자식들 역시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기 벅차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이 공백을 메울 새로운 시스템을 필요로 했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연금 시스템입니다.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졌던 노인, 부양의 책임을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어지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 현대적인 연금 제도는 1800년대 독일의 비스마르크 재상 시절에 시작되어 유럽과 미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후 일본은 1960년대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1988년에 국민연금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공적연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2005년에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었고 개인연금이 그 뒤를 잇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노후를 지탱하는 3층 연금 시스템의 탄생 배경입니다. 국가, 기업, 그리고 개인이 함께 힘을 합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3부,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세계의 기둥 노후 재무 설계의 본질은 복잡한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꾸준한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입니다. 첫 번째 기둥, 국민연금입니다. 이는 국가가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의 9%를 납부하는데 절반인 5%는 회사가, 나머지 5%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즉, 우리는 매달 월급의 9%를 국가가 운영하는 가장 안전한 연금에 저축하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기둥, 퇴직연금입니다. 이는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책임지는 부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매년 내 연봉의 약 12분의 1, 즉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연금 계좌에 쌓이는 것입니다. 이 돈은 세금을 떼기 전에 세전소득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매우 큽니다. 세 번째 기둥, 개인연금입니다. 이것은 국가와 기업의 도움을 넘어 나 자신의 의지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 이 여기에 해당하며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 중 90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라는 강력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나 종합소득세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관리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수령액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또한 ISA와 같은 절세계좌는 분리과세 혜택이 있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정부가 세금 혜택까지 주면서 하라고 권장하는 제도는 무조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이야말로 흔들림 없는 노후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4부, 시간의 마법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 꼬박꼬박 저축해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비판은 일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돈의 도둑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통화량 그래프를 보면 지난 수십 년간 돈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복리 효과처럼 작용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힘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래프를 거꾸로 뒤집으면 그것이 바로 내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속도입니다. 우리가 노후에 사용할 돈은 반드시 이 물가 상승률을 이겨내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예금은 안타깝게도 그 힘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포함한 자산시장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내재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가가 오르면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하거나 생산 규모를 늘려 단가를 낮추거나 혹은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브랜드,
독점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물가가 오른 만큼 제품 가격을 올려 이익을 유지하고 성장합니다. 주식시장은 바로 이런 기업들의 총합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것은 물가 상승에 올라타 내 자산의 가치를 함께 성장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계좌 안에서 단순히 예금에 돈을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주식형 펀드나 ETF와 같은 투자 상품을 담아 장기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꾸준한 적립식 투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으로부터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5부 오디세우스의 지혜, 스스로를 묶어라. 투자의 성과는 투자 원금, 수익률, 그리고 시간이라는 세 가지 변수의 곱으로 결정됩니다. 원금이 크면 유리하고 수익률이 높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변수는 바로 시간입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 데이터를 보면 투자 기간이 1년일 때는 손실을 볼 확률이 상당하지만 투자 기간을 20년, 30년으로 늘리면 손실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시간이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을 걸러내고 자본주의의 꾸준한 성장 과실을 온전히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은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디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시장이 급락하면 공포에 질려 팔고 싶고 급등하면 탐욕에 휩싸여 더 위험한 투자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는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람들을 유혹해 죽음으로 이끄는 괴물 세이렌의 노래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으라고 명령하고 자신을 풀어달라고 애원해도 절대 풀어주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연금이란 바로 오디세우스의 돛대와 같습니다. 중간에 마음대로 해지하면 큰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인출이 자유롭지 않은 구조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족쇄가 아닙니다. 오히려 단기적인 시장의 유혹이라는 아름다운 노래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묶어두는 현명한 구속장치인 셈입니다. 이 강제성이 있기에 우리는 시간의 힘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6부 마지막 관문, 현명하게 인출하는 기술. 차곡차곡 자산을 쌓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현명하게 인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 직후의 자산 관리는 노후 전체의 삶의 질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익률 순서의 위험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똑같은 금액으로 은퇴를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A는 은퇴 후 첫 1에서 2년 동안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것을 겪었고 B는 반대로 시장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그 이후에 시장 수익률이 동일하더라도 A의 노후 자금은 B보다 훨씬 더 빨리 고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가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생활비를 인출하면 회복할 수 있는 원금 자체가 줄어들어 회복이 훨씬 더뎌지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의 비중을 점차 줄이고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 자산의 비중을 늘려 시장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매달 월급처럼 꾸준히 현금이 나오는 배당주나 월지급식 ETF, 리츠 같은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여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가가 폭락했을 때 억지로 주식을 팔지 않고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초기는 갑자기 생긴 퇴직금 때문에 금융사기의 표적이 되기 가장 쉬운 시기이므로 그 어떤 투자 제한보다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오늘 노후 준비라는 길고도 중요한 여정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노후 준비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며 최고의 성적을 내는 것보다 완주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게임입니다. 인생의 아이러니는 가장 확실한 성공의 길이 종종 가장 지루하고 평범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매일 뉴스를 장식하는 화려한 투자 성공담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준 든든한 연금 시스템을 믿고 꼬박꼬박 저축하며 시간의 힘을 빌려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평범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한 번의 대박을 노리는 복권이 아니라 오랜 시간 정성껏 가꾸어 나가는 풍요로운 정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의 미래라는 정원을 가꾸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오늘이 풍요로운 내일.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삶의 깊숙이 자리한 돈과 시간에 관한 아이러니에서 시작합니다. 여기 10억 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1,000만 원은 전체 자산의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잃어도 괜찮을 정도의 돈이기에 어쩌면 과감한 투기를 해도 괜찮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위험한 투기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전 재산이 1,000만 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 돈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단 한 푼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사람은 하루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절박함 때문에 위험천만한 투기의 세계로 뛰어들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의 세계에 숨겨진 함정입니다. 투자라는 게임의 본질은 단기적인 승부가 아니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장기적인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는 것은 확률이 50대 50인 동전 던지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 기간을 20년, 30년으로 늘리면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한 우리의 승률은 80%, 90%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닌 지난 수백 년의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시간의 힘을 이용해 불안한 미래를 든든한 현실로 바꾸는 지혜, 바로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지식을 나누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경제적 평안과 풍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부, 목표의 재설정, 최고가 아닌 최악을 피하는 게임.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를 최고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는 최고의 결과를 찾는 게임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게임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는 마치 전쟁 직후 모든 것이 폐허 위에서 시작되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지혜와도 같습니다. 엄청난 성공보다는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실패를 피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그 시절처럼 노후 준비 역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돈이 많아도 가족 관계가 무너지면 행복한 노후라 할 수 없듯 재무적인 안정과 비재무적인 삶의 질 모두를 지켜내야 합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가 극적으로 변화하는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가장 튼튼한 방파제를 쌓는 것, 그것이 바로 노후 준비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최악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2부, 효도에서 연금으로 노인 부양 시스템의 진화. 인류의 역사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가장 오래된 시스템은 바로 자식과 효도였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 그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수천 년간 이어진 인류의 노후 대비책이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장남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부모 봉양의 의무를 지게 하는 장자상속 제도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 전통적인 효도 시스템은 점차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대가족은 흩어졌고 자식들 역시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기 벅차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이 공백을 메울 새로운 시스템을 필요로 했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연금 시스템입니다.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졌던 노인, 부양의 책임을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어지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 현대적인 연금 제도는 1800년대 독일의 비스마르크 재상 시절에 시작되어 유럽과 미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후 일본은 1960년대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1988년에 국민연금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공적연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2005년에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었고 개인연금이 그 뒤를 잇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노후를 지탱하는 3층 연금 시스템의 탄생 배경입니다. 국가, 기업, 그리고 개인이 함께 힘을 합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3부,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세계의 기둥 노후 재무 설계의 본질은 복잡한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꾸준한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입니다. 첫 번째 기둥, 국민연금입니다. 이는 국가가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의 9%를 납부하는데 절반인 5%는 회사가, 나머지 5%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즉, 우리는 매달 월급의 9%를 국가가 운영하는 가장 안전한 연금에 저축하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기둥, 퇴직연금입니다. 이는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책임지는 부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매년 내 연봉의 약 12분의 1, 즉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연금 계좌에 쌓이는 것입니다. 이 돈은 세금을 떼기 전에 세전소득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매우 큽니다. 세 번째 기둥, 개인연금입니다. 이것은 국가와 기업의 도움을 넘어 나 자신의 의지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 여기에 해당하며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 중 90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라는 강력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나 종합소득세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관리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수령액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또한 ISA와 같은 절세계좌는 분리과세 혜택이 있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정부가 세금 혜택까지 주면서 하라고 권장하는 제도는 무조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이야말로 흔들림 없는 노후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4부, 시간의 마법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 꼬박꼬박 저축해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비판은 일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돈의 도둑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통화량 그래프를 보면 지난 수십 년간 돈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복리 효과처럼 작용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힘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래프를 거꾸로 뒤집으면 그것이 바로 내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속도입니다. 우리가 노후에 사용할 돈은 반드시 이 물가 상승률을 이겨내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예금은 안타깝게도 그 힘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포함한 자산시장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내재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가가 오르면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하거나 생산 규모를 늘려 단가를 낮추거나 혹은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브랜드, 독점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물가가 오른 만큼 제품 가격을 올려 이익을 유지하고 성장합니다. 주식시장은 바로 이런 기업들의 총합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것은 물가 상승에 올라타 내 자산의 가치를 함께 성장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 계좌 안에서 단순히 예금에 돈을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주식형 펀드나 ETF와 같은 투자 상품을 담아 장기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꾸준한 적립식 투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으로부터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5부 오디세우스의 지혜, 스스로를 묶어라. 투자의 성과는 투자 원금, 수익률, 그리고 시간이라는 세 가지 변수의 곱으로 결정됩니다. 원금이 크면 유리하고 수익률이 높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변수는 바로 시간입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 데이터를 보면 투자 기간이 1년일 때는 손실을 볼 확률이 상당하지만 투자 기간을 20년, 30년으로 늘리면 손실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시간이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을 걸러내고 자본주의의 꾸준한 성장 과실을 온전히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은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디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시장이 급락하면 공포에 질려 팔고 싶고 급등하면 탐욕에 휩싸여 더 위험한 투자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는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람들을 유혹해 죽음으로 이끄는 괴물 세이렌의 노래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으라고 명령하고 자신을 풀어달라고 애원해도 절대 풀어주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연금이란 바로 오디세우스의 돛대와 같습니다. 중간에 마음대로 해지하면 큰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인출이 자유롭지 않은 구조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족쇄가 아닙니다. 오히려 단기적인 시장의 유혹이라는 아름다운 노래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묶어두는 현명한 구속장치인 셈입니다. 이 강제성이 있기에 우리는 시간의 힘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6부 마지막 관문 현명하게 인출하는 기술 차곡차곡 자산을 쌓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현명하게 인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 직후의 자산 관리는 노후 전체의 삶의 질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익률 순서의 위험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똑같은 금액으로 은퇴를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A는 은퇴 후 첫 1에서 2년 동안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것을 겪었고 B는 반대로 시장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그 이후에 시장 수익률이 동일하더라도 A의 노후 자금은 B보다 훨씬 더 빨리 고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가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생활비를 인출하면 회복할 수 있는 원금 자체가 줄어들어 회복이 훨씬 더뎌지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의 비중을 점차 줄이고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 시장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매달 월급처럼 꾸준히 현금이 나오는 배당주나 월지급식 ETF, 리츠 같은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여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가가 폭락했을 때 억지로 주식을 팔지 않고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초기는 갑자기 생긴 퇴직금 때문에 금융사기의 표적이 되기 가장 쉬운 시기이므로 그 어떤 투자 제한보다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오늘 노후 준비라는 길고도 중요한 여정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노후 준비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며 최고의 성적을 내는 것보다 완주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게임입니다. 인생의 아이러니는 가장 확실한 성공의 길이 종종 가장 지루하고 평범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매일 뉴스를 장식하는 화려한 투자 성공담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준 든든한 연금 시스템을 믿고 꼬박꼬박 저축하며 시간의 힘을 빌려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평범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한 번의 대박을 노리는 복권이 아니라 오랜 시간 정성껏 가꾸어 나가는 풍요로운 정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의 미래라는 정원을 가꾸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오늘이 풍요로운 내일.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삶의 깊숙이 자리한 돈과 시간에 관한 아이러니에서 시작합니다. 여기 10억 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1,000만 원은 전체 자산의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잃어도 괜찮을 정도의 돈이기에 어쩌면 과감한 투기를 해도 괜찮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위험한 투기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전 재산이 1,000만 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 돈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단 한 푼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사람은 하루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절박함 때문에 위험천만한 투기의 세계로 뛰어들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의 세계에 숨겨진 함정입니다. 투자라는 게임의 본질은 단기적인 승부가 아니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장기적인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는 것은 확률이 50대 50인 동전 던지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 기간을 20년, 30년으로 늘리면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한 우리의 승률은 80%, 90%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닌 지난 수백 년의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시간의 힘을 이용해 불안한 미래를 든든한 현실로 바꾸는 지혜, 바로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지식을 나누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경제적 평안과 풍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부, 목표의 재설정, 최고가 아닌 최악을 피하는 게임.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를 최고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는 최고의 결과를 찾는 게임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게임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는 마치 전쟁 직후 모든 것이 폐허 위에서 시작되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지혜와도 같습니다. 엄청난 성공보다는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실패를 피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그 시절처럼 노후 준비 역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돈이 많아도 가족 관계가 무너지면 행복한 노후라 할 수 없듯 재무적인 안정과 비재무적인 삶의 질 모두를 지켜내야 합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가 극적으로 변화하는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가장 튼튼한 방파제를 쌓는 것, 그것이 바로 노후 준비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최악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2부, 효도에서 연금으로 노인 부양 시스템의 진화. 인류의 역사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가장 오래된 시스템은 바로 자식과 효도였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 그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수천 년간 이어진 인류의 노후 대비책이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장남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부모 봉양의 의무를 지게 하는 장자상속 제도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 전통적인 효도 시스템은 점차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대가족은 흩어졌고 자식들 역시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기 벅차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이 공백을 메울 새로운 시스템을 필요로 했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연금 시스템입니다.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졌던 노인, 부양의 책임을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어지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 현대적인 연금 제도는 1800년대 독일의 비스마르크 재상 시절에 시작되어 유럽과 미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후 일본은 1960년대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1988년에 국민연금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공적연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2005년에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었고 개인연금이 그 뒤를 잇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노후를 지탱하는 3층 연금 시스템의 탄생 배경입니다. 국가, 기업, 그리고 개인이 함께 힘을 합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3부,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세계의 기둥. 노후 재무 설계의 본질은 복잡한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꾸준한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입니다. 첫 번째 기둥, 국민연금입니다. 이는 국가가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의 9%를 납부하는데 절반인 5%는 회사가, 나머지 5%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즉, 우리는 매달 월급의 9%를 국가가 운영하는 가장 안전한 연금에 저축하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기둥, 퇴직연금입니다. 이는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책임지는 부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매년 내 연봉의 약 12분의 1, 즉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연금 계좌에 쌓이는 것입니다. 이 돈은 세금을 떼기 전에 세전소득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매우 큽니다. 세 번째 기둥, 개인연금입니다. 이것은 국가와 기업의 도움을 넘어 나 자신의 의지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이 여기에 해당하며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 중 90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라는 강력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나 종합소득세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관리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수령액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또한
ISA와 같은 절세 계좌는 분리과세 혜택이 있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정부가 세금 혜택까지 주면서 하라고 권장하는 제도는 무조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이야말로 흔들림 없는 노후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4부, 시간의 마법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 꼬박꼬박 저축해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비판은 일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돈의 도둑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통화량 그래프를 보면 지난 수십 년간 돈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복리 효과처럼 작용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힘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래프를 거꾸로 뒤집으면 그것이 바로 내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속도입니다. 우리가 노후에 사용할 돈은 반드시 이 물가 상승률을 이겨내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예금은 안타깝게도 그 힘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포함한 자산시장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내재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가가 오르면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하거나 생산 규모를 늘려 단가를 낮추거나 혹은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브랜드, 독점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물가가 오른 만큼 제품 가격을 올려 이익을 유지하고 성장합니다. 주식시장은 바로 이런 기업들의 총합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것은 물가 상승에 올라타 내 자산의 가치를 함께 성장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계좌 안에서 단순히 예금에 돈을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주식형 펀드나 ETF와 같은 투자 상품을 담아 장기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꾸준한 적립식 투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으로부터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5부, 오디세우스의 지혜, 스스로를 묶어라. 투자의 성과는 투자 원금, 수익률, 그리고 시간이라는 세 가지 변수의 곱으로 결정됩니다. 원금이 크면 유리하고 수익률이 높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변수는 바로 시간입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 데이터를 보면 투자 기간이 1년일 때는 손실을 볼 확률이 상당하지만 투자 기간을 20년, 30년으로 늘리면 손실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시간이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을 걸러내고 자본주의의 꾸준한 성장 과실을 온전히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은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디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시장이 급락하면 공포에 질려 팔고 싶고 급등하면 탐욕에 휩싸여 더 위험한 투자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는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람들을 유혹해 죽음으로 이끄는 괴물 세이렌의 노래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으라고 명령하고 자신을 풀어달라고 애원해도 절대 풀어주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연금이란 바로 오디세우스의 돛대와 같습니다. 중간에 마음대로 해지하면 큰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인출이 자유롭지 않은 구조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족쇄가 아닙니다. 오히려 단기적인 시장의 유혹이라는 아름다운 노래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묶어두는 현명한 구속장치인 셈입니다. 이 강제성이 있기에 우리는 시간의 힘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6부, 마지막 관문, 현명하게 인출하는 기술. 차곡차곡 자산을 쌓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현명하게 인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 직후의 자산 관리는 노후 전체의 삶의 질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익률 순서의 위험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똑같은 금액으로 은퇴를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A는 은퇴 후 첫 1에서 2년 동안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것을 겪었고 B는 반대로 시장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그 이후에 시장 수익률이 동일하더라도 A의 노후 자금은 B보다 훨씬 더 빨리 고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가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생활비를 인출하면 회복할 수 있는 원금 자체가 줄어들어 회복이 훨씬 더뎌지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의 비중을 점차 줄이고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 자산의 비중을 늘려 시장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매달 월급처럼 꾸준히 현금이 나오는 배당주나 월지급식 ETF, 리츠 같은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여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가가 폭락했을 때 억지로 주식을 팔지 않고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초기는 갑자기 생긴 퇴직금 때문에 금융사기의 표적이 되기 가장 쉬운 시기이므로 그 어떤 투자 제한보다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오늘 노후 준비라는 길고도 중요한 여정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노후 준비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며 최고의 성적을 내는 것보다 완주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게임입니다. 인생의 아이러니는 가장 확실한 성공의 길이 종종 가장 지루하고 평범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매일 뉴스를 장식하는 화려한 투자 성공담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준 든든한 연금 시스템을 믿고 꼬박꼬박 저축하며 시간의 힘을 빌려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평범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한 번의 대박을 노리는 복권이 아니라 오랜 시간 정성껏 가꾸어 나가는 풍요로운 정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의 미래라는 정원을 가꾸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오늘이 풍요로운 내일.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삶의 깊숙이 자리한 돈과 시간에 관한 아이러니에서 시작합니다. 여기 10억 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1,000만 원은 전체 자산의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잃어도 괜찮을 정도의 돈이기에 어쩌면 과감한 투기를 해도 괜찮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위험한 투기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전 재산이 1,000만 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 돈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단 한 푼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사람은 하루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절박함 때문에 위험천만한 투기의 세계로 뛰어들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의 세계에 숨겨진 함정입니다. 투자라는 게임의 본질은 단기적인 승부가 아니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장기적인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는 것은 확률이 50대 50인 동전 던지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 기간을 20년, 30년으로 늘리면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한 우리의 승률은 80%, 90%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닌 지난 수백 년의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시간의 힘을 이용해 불안한 미래를 든든한 현실로 바꾸는 지혜, 바로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지식을 나누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경제적 평안과 풍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부 목표의 재설정, 최고가 아닌
최악을 피하는 게임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를 최고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는 최고의 결과를 찾는 게임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게임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는 마치 전쟁 직후 모든 것이 폐허 위에서 시작되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지혜와도 같습니다. 엄청난 성공보다는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실패를 피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그 시절처럼 노후 준비 역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돈이 많아도 가족 관계가 무너지면 행복한 노후라 할 수 없듯 재무적인 안정과 비재무적인 삶의 질 모두를 지켜내야 합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가 극적으로 변화하는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가장 튼튼한 방파제를 쌓는 것, 그것이 바로 노후 준비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최악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2부, 효도에서 연금으로 노인 부양 시스템의 진화. 인류의 역사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가장 오래된 시스템은 바로 자식과 효도였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 그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수천 년간 이어진 인류의 노후 대비책이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장남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부모 봉양의 의무를 지게 하는 장자 상속 제도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 전통적인 효도 시스템은 점차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대가족은 흩어졌고 자식들 역시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기 벅차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이 공백을 메울 새로운 시스템을 필요로 했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연금 시스템입니다.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졌던 노인, 부양의 책임을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어지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 현대적인 연금 제도는 1800년대 독일의 비스마르크 재상 시절에 시작되어 유럽과 미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후 일본은 1960년대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1988년에 국민연금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인 공적연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2005년에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었고 개인연금이 그 뒤를 잇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노후를 지탱하는 3층 연금 시스템의 탄생 배경입니다. 국가, 기업, 그리고 개인이 함께 힘을 합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3부,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세계의 기둥. 노후 재무 설계의 본질은 복잡한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꾸준한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입니다. 첫 번째 기둥, 국민연금입니다. 이는 국가가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의 9%를 납부하는데 절반인 5%는 회사가, 나머지 5%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즉, 우리는 매달 월급의 9%를 국가가 운영하는 가장 안전한 연금에 저축하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기둥, 퇴직연금입니다. 이는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책임지는 부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매년 내 연봉의 약 12분의 1, 즉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연금 계좌에 쌓이는 것입니다. 이 돈은 세금을 떼기 전에 세전소득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매우 큽니다. 세 번째 기둥, 개인연금입니다.
이것은 국가와 기업의 도움을 넘어 나 자신의 의지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이 여기에 해당하며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 중 90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라는 강력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나 종합소득세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관리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수령액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또한 ISA와 같은 절세계좌는 분리과세 혜택이 있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정부가 세금 혜택까지 주면서 하라고 권장하는 제도는 무조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이야말로 흔들림 없는 노후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4부, 시간의 마법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 꼬박꼬박 저축해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비판은 일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돈의 도둑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통화량 그래프를 보면 지난 수십 년간 돈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복리 효과처럼 작용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힘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래프를 거꾸로 뒤집으면 그것이 바로 내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속도입니다. 우리가 노후에 사용할 돈은 반드시 이 물가 상승률을 이겨내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예금은 안타깝게도 그 힘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포함한 자산시장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내재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가가 오르면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하거나 생산 규모를 늘려 단가를 낮추거나 혹은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브랜드, 독점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물가가 오른 만큼 제품 가격을 올려 이익을 유지하고 성장합니다. 주식시장은 바로 이런 기업들의 총합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것은 물가 상승에 올라타 내 자산의 가치를 함께 성장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계좌 안에서 단순히 예금에 돈을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주식형 펀드나 ETF와 같은 투자 상품을 담아 장기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꾸준한 적립식 투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으로부터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5부, 오디세우스의 지혜, 스스로를 묶어라. 투자의 성과는 투자 원금, 수익률, 그리고 시간이라는 세 가지 변수의 곱으로 결정됩니다. 원금이 크면 유리하고 수익률이 높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변수는 바로 시간입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 데이터를 보면 투자 기간이 1년일 때는 손실을 볼 확률이 상당하지만 투자 기간을 20년, 30년으로 늘리면 손실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시간이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을 걸러내고 자본주의의 꾸준한 성장 과실을 온전히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은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디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시장이 급락하면 공포에 질려 팔고 싶고 급등하면 탐욕에 휩싸여 더 위험한 투자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는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람들을 유혹해 죽음으로 이끄는 괴물 세이렌의 노래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으라고 명령하고 자신을 풀어달라고 애원해도 절대 풀어주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연금이란 바로 오디세우스의 돛대와 같습니다. 중간에 마음대로 해지하면 큰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인출이 자유롭지 않은 구조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족쇄가 아닙니다. 오히려 단기적인 시장의 유혹이라는